관점, 가치의 차이를 반드시 바꿔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보면 10만 원의 가치 30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나 부자 되는 마법의 올리원 법칙이라고 제 강의를 오늘 듣고 부자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무유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의를 듣고 나서 뭐를 해야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아마 오늘 귀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부를 갖다 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팔자를 고치는 분들이 여기 들어온 분들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기 화면을 이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지에 여러분들 그 수거를 해놨으면 그거를 조정을 좀 하시고요. 제가 표지에 성지현 교수의 누구나 부자 되는 마법의 올리원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진에 보면 저게 자드락 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드락이라는 게 뭐냐면 나지막한 산 기슭에 비탈진 땅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저는 여기 가서 1박 2일을 저희 집사람하고 자고 왔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 자드락 펜션을 들고 나온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의 관점에 의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더라.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첫 번째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드락 펜션 이 위치가 꽤 오래전에는 천수탑 논이었어요. 논. 태안에 아주 여기 지금도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인데 천수탑 논에 논농사를 하러 시아버지가 논농사를 가면 며느리가 차하고 점심을 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오는데 1시간씩 2시간이 걸리니까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이 천수탑을 팔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수탑을 시아버지가 주위에 부동산에 얼마를 내놨냐면 10만원, 평당 10만원에 내놨어요. 근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은 이 가치 10만원 이상인데,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무슨 것을 딜을 하냐면 내가 세금 다 저기 하고 원금으로 평당 10만원을 쳐줄 테니 나머지 얼마를 더 받느냐는 것은 내 재량 것으로 해달라. 그 대신 빠른 기간에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중에 얼마를 내놨냐면 30만원에 내놓습니다. 평당. 근데 이 땅을 사신 분이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 네 분인데 그분하고 새벽 2시까지 맥주를 먹으면서 이 땅을 사게 된 그 계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은 지금 30만원의 땅 산 이 땅을 지금 평당 300만원 가치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10만원의 가치를 보고 10만원에 이 땅을 내놨고, 누구는 그것을 30만원의 가치로 보고 30만원에 내놨는데, 또 어떤 분은 그걸 300만원의 가치로 보고 그것을 300만원으로 만들어내더라. 여러분들 보는 가치에 따라서 내 물건은, 부동산은 얼마든지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부를 얻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도로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지하고 대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3배 내지 5배의 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짜리 맹지를 여러분들 도로를 낼 수 있어서 대지로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100만원, 120만원으로 만들 수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를 알아도 부를 얻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나대지라고 그러죠. 나대지를 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을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그 허가 받는 행위,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큰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행위 없이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나요? 예, 제 강의를 들으면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지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농지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여러분들 꺼진 땅을 2m까지 성토할 수 있다. 있습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꺼진 땅을 2m를 성토한다 그러면 그 가치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얻어갈 가치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없이, 이게 핵심인데, 개발행위 없이 경사가 있는 토지에 형질 변경이 가능하냐? 경사, 지금 모든 임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에서 기본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도고 18도고 그 다음에 21도가 기본인데, 그 21도가 넘는 부지를 개발행위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부가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후에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농지연금만 알아도 노후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돈 투자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농지연금으로 평생 211만 2,850원을 받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투자 하나도 안 했는데 211만 원씩 죽을 때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플러스 농지연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삶은 풍요로운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런데 여러분들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온 부모님들한테 농지연금을 활용해서 지금 82만 7천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저는 미래 보고는 산지라고 합니다. 산지만 알아도 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임야 500평을 평당 7만 원에 매입해서 현재 평당 500만 원의 가치로 만든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제가 매입했고 제가 500만 원의 가치로 만든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얘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농지만 알아도 부를 얻을 수 있다. 요거는 3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들 농림지역에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데 그것을 평당 17만 원에 매입해서 현재 평당 140만 원의 가치로 만들어서 토지값만 잡습니다. 그리고 절대농지의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저걸 60%로 건물을 져가지고 작년 매출을 200억 가까이 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여러분들 부를 얻을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많은 거라고 지금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만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10만 원의 가치, 30만 원의 가치, 300만 원의 가치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의 차이로 부동산의 가치는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이 그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이 빙산이 떠다니는데 바다 위의 표면의 얼음 뿔은 10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바다 물 속에 갇혀 있는 것은 90%가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의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10%. 근데 10%는 돈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누구나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 경쟁으로 갑니다. 근데 90%를 볼 수 있는 해안, 아까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해안은
90%를 볼 수 있는 분만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7만원짜리를 500만원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7만원, 평당 7만원짜리를 500만원의 가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90%를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야 그때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90%를 볼 수 있는 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남들이 보는 관점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질, 달란트 모든 것을 융합시켜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부와 빈을 나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기한 하니발 장군의 초상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데 로마는 BC 753년에 노물루스라는 분이 로마를 시작해서 동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는 1500년, AD 1500년에 멸망하는데 220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를 이겼던 장군이 유일하게 하니발 장군이에요. 하니발 장군이 자기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화가를 불러가지고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하고 싸움에서 왼쪽 눈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왼쪽 눈이 없는 그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한니발 장군이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만 흉측한 왼쪽 눈이 없는 초상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화가를 뒤지게 패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가가 오는데 지금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90%의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해서 찾아내는가의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두 번째 화가는 그 없는 눈을 정상적인 눈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니발 장군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건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도 뒤지게 패가지고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냅니다. 그럼 마지막 화가가 왔는데 그분은 눈이 없는 눈을 그려놔도 안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눈을 그려놔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90%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이분이 뭐를 찾냐면 정상적인 측면의 초상화를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들 화가가 세 분 있는데 한 분은 보이는 10%의 현상을 그려놓고 한 분은 보이는 10%에다가 사기성이 있는 없는 눈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분은 모든 사실을 정상적으로 그리면서도 하니발 장군이 흡족하게 하는 초상화를 그려놓은 그분만이 90%의 해안을 찾는 겁니다. 그분은 하니발 장군한테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에서 얼마든지 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장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이 자드락 펜션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 촬영 장소로 뭐 천국의 계단 짝 지금도 영화 촬영 장소로 지금 이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저 때문에 간간히 그 주인은 누군가 이 자드락 펜션을 얘기해서 자주 찾아온다는 그 간접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2층에 가서 바다가 보이는 2층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바다가 보는 그 현상 그것은 보이지 않는 90%의 영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어요. 여기 보면 천수탑이죠. 천수탑인데 천수탑이 저 계획관리적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이 저게 대지로 바뀐 거는 옛날엔 다 저게 뭐였어요? 답이었어요. 그 답을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으로 만들면서 지목을 다 대지로 바꾸면서 도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90%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태안에 기름 누출 사건이 있었죠. 그 기름 누출 사건에도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던 곳입니다. 너무 가보면 저도 감탄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10만 원의 가치냐 30만 원의 가치냐 300만 원의 가치냐를 볼 수 있는 해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번 가보시면 현재도 저기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명절 때 석굴암을 갔다 왔는데 자동차로 한 15분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걸고 갔는데 1시간 반을 땀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15분 만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너무 쉽다. 가치의 차이가 물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만 가치로 보면 가치를 너무 떨어뜨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이 자작 펜션의 진입도로는 굉장히 쉽지 않게끔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저는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기에 25시라고 그러는데 뭐 25시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24시간이 모질랄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성진영 교수를 치면 제 활약상이 아직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현재 이한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설계를 거의 한 40년 동안 하고 있고요. 명지대 학부에서 개경우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축사 시험 출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 있으면 제가 단번에 합격 드리는 천기선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단번에 합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부자하고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그리고 부자가 있는 곳, 거기에서 부자하고 어울려야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비싼 땅이 충무로일가 24-2번지죠. 저기 보면 2018년도에 평당 3억짜리가 2019년도 한 해에 6억으로 올랐습니다. 6억으로. 공시지가가 100% 올랐습니다. 6억으로. 지금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시가가 아니고. 그러면 저분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3억짜리를 1년 만에 6억으로 오른 거. 그것을 세금으로 낸다. 근데 저 땅이 51.2평입니다. 굉장히 찔뚝하게 생긴 진짜 볼품없는 땅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7년째 공시지가 최고 비싼 땅입니다. 저희가 네이처 리퍼블이라는 화장품 그 대리점을 쓰고 있는데 저기 현재 보면 6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근데 저것을 왜 리버링 하거나 아니면 다시 부시고 신축을 하지 못하느냐. 저기 보면 현재 건폐율이 60%인데 지금 본 건물, 기존 건물은 86.42%입니다. 건폐율이. 그러니까 27%가 없어져야 되니까 신축을 못하는 거고 용적률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건물이 왜 대한민국에서 17년 동안 가장 비싼 땅인데 공시지가를 두 번째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주인이 바로 태클을 걸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비싼 땅으로 올라서 아마 올해도 제일 비싼 땅으로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저게 2020년 얘기니까 보증금 60억에 월 임대료를 3억 200만 원을 벌써 2년 전이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니까 월 임대료가 3억 200만 원을 12%, 12개월 내서 4% 이자로 하고 보증금 60억을 되니까 시가로 보면 한 1000억 정도의 건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가 파수꾼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네이처 리퍼블이라는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현재 보증금 60억에 월 임대료가 3억 200만 원. 여러분들 51평 땅에 월 임대료가 3억 들어온다. 3억은
요번 달에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3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뭐 평생 연금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세금 내고 해도 한 달에 한 1억 5천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월 임대료 60억 보증금에 3억을 내면서 이 자리에 51평 땅에 이것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적인데, 이분은 주영규 씨라고 이분이 99년도에 경매로 샀습니다. 그게 41억 8천만 원이나 샀으니까 지금 보증금 60억이면 돈이 남겠죠.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임대료를 많이 준다는 분한테 임대를 주지 않습니다. 이분이 부를 갖고 있는데 파수꾼 임대 방식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 왜 그러죠? 공시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래 가치를 높여줄 사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임대 들어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기냐? 제가 이게 타이거 우즈가 요새는 조금 저기 했지만 옛날에 이게 120억의 광고비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타이거 우즈가 퍼팅을 했는데 이 나이키가 지금 저 하키 모양 돼 있죠. 그 하키 모양처럼 이렇게 갔다가 홀로 딱 들어간 게임한 그 장면을 찍어 가지고 광고로 쓰는데, 별도 광고를 찍은 게 아니고 그때 게임한 것을 광고로 찍어서 120억씩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주영규 씨는 최고의 비싼 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들 3월 말 하면 공시지가가 발표되는데 5월 말 6월 초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4대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도배가 됩니다. 그러면 네이처 미퍼부지라는 그 화장품 대리점은 가만히 있으면서 광고 효과로 몇백억의 광고를 받게 됩니다. 홍보 효과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자리는 꽤 오랫동안 2009년부터 아직도 굉장히 비싼 임대를 주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자 마인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면 지금 제곱미터당 2억 650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저게 51평 길쭉한 땅이죠. 저런 땅을 여러분들 투자하더라도 저런 땅을 좀 투자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51평. 저도 지금 용인 수지 신봉동에 500평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 평당 500만 원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51평 뭐 500평이니까 10분의 1 땅인데 10분의 1 땅 공시지가만 6억이면 시가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저런 땅을 제가 갖고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저는 만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 분석 방법은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기 전에 95% 정도는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이 충무로 1가 24-2번지의 최고 비싼 땅을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 토지 이음이라고 돼 있죠. 네이버나 다음에 토지 이음을 치면 이렇게 토지 이음에 대한 상세, 토지 이용 계획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개별 공시지가 연도별 보기를 하면 한 15년치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어떻게 연도가 올라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지구는 중심 상업지역이네. 여기는 방화지구네. 여러분들 방화지구가 어떤 건가요? 방화지구에는 지금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 60%인데 방화지구면 80%까지 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법은 헌법, 그 다음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도 조례, 그 다음에 지침, 훈령, 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이 지침에 의한 고시 내용이기 때문에 저 내용을 듣지 않는다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 접합이라고 돼 있죠. 저거는 맹지가 아닙니다. 아, 도로에 접합되어 있는 땅이구나. 저기 보면 코너 땅이죠. 도로에 다 접해 있죠. 아, 맹지는 도로 접합 저런 게 없습니다. 아, 저런 게 없다 그러면 이건 맹지일 수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들에 따른 지역지구 이렇게 보이는데 저건 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돼 있죠. 저기에 내가 닭을 키우겠다. 아니면 뭐 오리를 키우겠다.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상대 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인근에 200m 내에 학교가 있거나 유치원이 있거나 학교는 초, 중, 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나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PC, 만화, 노래방 이런 거 학교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용도 자체가. 그리고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77에서 여기 위탁고도 해가지고 77에서 257m까지는 지자체한테 위례를 했습니다. 근데 257m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군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사 도심 4대문 안이다 그러면 저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를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멸억제권역 같은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지역은 가멸억제 수도권 지역에는 가멸억제권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권역, 그다음에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성장관리권역은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인 같은 일부 지역 화성 그런 데는 성장을 권장하는 적이지만 과밀억제는 여러분들 과밀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오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죠. 지적도를 보면 저렇게 땅 모양이 되는데 여러분들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은 어떤 색깔인가요? 저게 지금 빨강색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빨강색은 항상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간색을 좋아하는 분들 그게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런 분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토지용계획 확인원인데 쭉 여기 올라가면 토지음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라이트가 여기는 안 되나요? 토지 이음에 보면 토지 이용계획, 토지 도시계획, 규제 안내소, 고시정보, 정보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측면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지적 현황, 행위 제한 내용, 행위 제한 내용 설명, 행위 가능 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제한, 건축선 도로 조건, 도시계획 관련 정보, 공시지가 실거래가, 토지 이력, 특성, 건축물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클릭하면 규제 법령이 있죠. 규제 법령을 클릭하면 이 부지에 적용되는 규제 법령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 중심 상업지역에 규제되는 내용들이 건축법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법까지 쫙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 법제처 들어가서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 열람을 보면 아까 지적도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도로, 주차장 해가지고 55개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로 16, 중루 36, 소로 26 이렇게 쫙 있죠. 저것을 클릭하면 저렇게 분홍색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로 1에 속해 있는 저 폭 35m에서 40m라고 그러는데 저 도로 폭은 최소로 보면 됩니다. 35m의 도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단위 클릭이 돼 있죠. 지구단위를 클릭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쫙 있죠. 우측에 보면 그 공시지가 연도별로 쫙 있습니다. 요것만 보면 이 시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중구 최근 고시 내용이 있죠. 고시 내용 저것을 하나하나 보면 내 지역에 고시된 내용
도시관리계획 용도가 변경된 내용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고시일자가 됐고,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아주,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공람도 이제는 이 인터넷상으로 다 여러분들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땅에 지금 중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심 명동이 지금 슬럼화돼서 안 되겠다. 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내가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 서울시장이. 그럴 때 주민들한테 의견 공람을 시킵니다. 야, 이 지역에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 의견을 수렴해라. 그러면 지금 요 라인에 뜹니다. 그러면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의견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도시계획 현황 통계라고 있죠. 저 도시계획 통계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맨 밑에 도시계획 통계를 보면 2020년까지 나와 있는데 2020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가 전국 현황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면 1.3-1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도시 현황이라고 돼 있죠.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건 뭐냐면 저기 보면 시가와 예정용지로 돼 있죠. 여러분들 돈 되는 땅은 뭔가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지금 수원시가 저게 제곱미터인가요? 625만 제곱미터가 시가와 예정용지가 된 거예요. 시가와 예정용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만 그것을 시가화 되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시가와 예정용지로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바뀔 용지, 예정용지다. 저게 1단계부터 3단계에 있는데 여러분들 저거만 보면 돈은 그냥 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300만 제곱미터죠. 고양시는 3,373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저거만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저거만 찾아내면 저게 2020년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그게 작년 7월 달에 저기 했는데 2021년 거는 올 7월 달쯤에 확정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거는 국회에다가 매년 보고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내용들은 가짜로 보고할 수가 없어요. 저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속에서 분석할 수 있으면 돈은 벌지 말라고 해도 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쉬운 규제 안내서 있죠. 쉬운 인허가 사항이 있죠. 저거 클릭만 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나는 이 땅에 넣고 싶다. 근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우측에 보면 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이용은 쫙 뜹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소매점을 넣고 있다면 소매점은 어떤 적인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또 하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쉬운 인허가 사례는 그러면 내가 소매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저렇게 만화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저것을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95%가 토지 이윤 그 내용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결정고시, 지역농업고시, 시시계획 인가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아니면 LH에서 야, 이 땅을 내가 공원으로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정고시부터 합니다. 그런데 결정고시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역도면 고시가 되면 어느 부분이 수용이 돼서 공원으로 되든 도로가 되든 이 도시, 신도시로 만들어내는 게 지역도면 고시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저 결정고시, 지역도면고시, 실시계획 인가만 클릭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쭉 떠 있죠. 그것만 클릭할 수 있으면 내 부지가 언제 시점에서 이 땅을 보상받을 수 있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애 안 들어가는 애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다 됩니다. 그러면 저런 땅에 여러분들 경공매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시계획 인가면 경공매 나왔는데 곧 보상이 되겠네. 그러면 그 보상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비교할 수 있으면 부는 저들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굉장히 사례를 갖고 하면 엄청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공지사항 지류의 신사례 용어사전 쫙 있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돈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지리회신에 있습니다. 확실한 원칙은 여러분들 돈이 안 됩니다. 왜? 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리하는 건 뭐예요?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이게 잣대가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저렇게 되면 관이 원하는 것. 그런데 회신으로 왔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관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리의 신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저 번호가 쫙 있죠.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2017년만 돼 있는데 여기에 올라 있는 건 2017년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날짜에 지리의 신도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개발 제한, 내가 개발 제한 구역의 지리의 신만 본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되고 개발행위, 공동구, 기반시설,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것을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든지 정보마당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조사는 토지 이음에서 다 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 저하고 강의를 들으면 현장은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 숨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현장을 가면 현장에 숨어있는 그 숱한 내용은 내가 모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저는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모두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콜럼버스 어떻게 돼요? 계란 하나 딱 치고 코너에다 딱 해서 계란을 싹 빨아먹은 뒤에 밑둥이 깨진 것을 세우니까 세워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야, 그게 무슨 문제냐? 니들이 세우라고 그랬으면 못 세웠는데 내가 한 것을 본 뒤에는 니들이 모든 사람이 다 세울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이유입니다. 제가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례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듯 아주 쉬운 사례가 되고 아주 쉬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인데 이런 땅을 보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부동산이 왜 그렇죠? 1963년부터 2010년까지 강남 지역 이 지가 상승 얘기를 손정묵이라는 분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상학원하고 1권에서 5권짜리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여기 연도별 있죠? 63년도에 평당 가격입니다. 저분이 서울시 도시계획 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 국장까지 했기 때문에 저 사실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63년도에 압구정동은 400원, 학동은 300원, 300원입니다. 평당. 신사동 400원 하던 게 2010년도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평당 7,600만 원이 됩니다. 저건 평균 가격이에요. 지금 1억이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년부터 2017년까지 47년인데 47년까지 40만 프로가 올랐어요. 그리고 학동은 26만 프로가 올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47년 동안 지가 상승률을 보면 학동 같은 경우는 15만 3,330배가 올랐습니다. 배입니다. 프로가 아니고 압구정동은 19만 배가 올랐어요. 신사동은 15만 배가 올랐고 그러니까 63년부터 2017년까지 47년이잖아요. 그것을 47년으로 나누니까 매년 평균 3,262배씩 올랐습니다. 저건 무슨 얘기냐면 학동에 있는 땅을 작년에 1억 주고 샀는데 올해 3,262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1억은 어디서 빚을 내더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곧 압구정동은 4천억이 되는데 그러면 사야죠. 그게 부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교수님 사실 거예요? 사야죠. 저는 집을 팔든 뭐를 하든 삽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죽거리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양재동 같은 경우 뭐 엄청난 부를 얻었는데 이 당시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해도 이런 수익률을 40년 동안 저건 매년입니다. 매년 1억 투자했는데 4천억이 되는 게 47년 동안 매년이에요. 매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스스로 저도 자문을 해봅니다. 왜 모두들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죠. 그래서 이게 가짜 아닌가. 그래서 이 손정무제라는 저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8년생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런데 최연소 예천 군수가 됐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내무국장이니까 이분이 절대로 거짓을 책에 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립대인데 산업대학이죠. 대학원장을 담임해서 뭐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분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3 한강교가 착공될 당시 신사동 일대의 땅값은 한 평에 200원 정도. 공사 착공 후 1년이 지나자 한 평에 3,000원을 호가하게 됐다. 여기는 현대건설 35년사 134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있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200원짜리가 3,000원이 됐다. 1년 만에. 그게 강남의 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부동산의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엘빈 토플러 이분인데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죠. 2006년도에. 이분이 2페이지의 책에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 시소 기업은 100마일로 가는데 학교는 10마일이고 그 다음에 정치는 3마일이고 법은 1마일로 간다. 여러분들 요 얘기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관점을 바꾸면 어떤 얘기냐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치를 무시하면 97마일이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기업이 100마일로 가는데 3마일로 간다 그러면 97마일을 당기는 거 아니에요. 정치 조직은.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없어지면 제일 좋은 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존립하려면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법은 1마일로 간대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기업이 가는데 법은 항상 99%를 딴지 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점을 바꾸면 법을 모르면 여러분들 99%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법 속에 지금 모든 제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있어요? 정치하고 법에 있습니다. 돈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그 법을 이용해야 돈을 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행 국계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거 저기 있죠. 여러분들 백현동 지금 사건 아시죠? 자연 녹지를 뭘로 바꿨어요? 준주거로 바꿨죠. 그게 지금 보면 시장이 권한으로 위임을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옛날에는 도지사한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대도시장이에요. 언제부터? 올해 1월 13일부터. 그러면 50만인 이상인 시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다. 계획관리지역이다. 그거 야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누가 결정권자다? 대도시장의 결정권자다.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 용인시는 이제 100만이 넘었지만 남양주시 이런 시장들은 지금 도지사하고 충돌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도지사하고 충돌할 필요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거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를 만들어내는 맛보기 강의를 드리는데 땅을 가진 자 세상을 지배한다. 요거는 1인당 소유면적 저게 평균으로 보니까 소유자 명수가 2020년 기준으로 180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만 명이 개인 땅을 갖고 있는 게
저게 46,398 제곱미터 자승인데 그러니까 그걸 1,800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777.6평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평균의 개념으로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다. 777평이 없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평균도 못 갖군 가난한 사람이다. 임야는 갖고 있는데. 예, 임야 뭐 저거는 평균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777평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눈을 붉히면서 777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건 경실련에서 저기 얘기했는데 저는 저 위에 있죠. 나는 투자라고 하는데 남들은 투기라고 한다. 여러분들 나는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데 투자예요. 그런데 그게 몇 배로 올랐다 그러면 남들은 저걸 투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결과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경실련이 언제부터예요? 7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을 조사했는데 여기 그래프가 쭉 있죠. 저기 보면 DJ 노무현 때 저거는 부동산 가격 땅값입니다. 땅값이 급속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문재인 때도 저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구 소득 내가 월급을 받아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월급이 오른 거는 40조예요. 근데 땅값이 오른 거는 2,000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내가 모아서 저축을 한 게 1억이야. 근데 그 봉급받은 거를 다 땅으로 투자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 월급 저축한 사람은 1억인데 물론 이자가 좀 부럽겠지만 땅에 투자한 사람은 50억이 됐어요. 50배가. 여러분들 1억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50배인 50억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입니다.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실련에서 발표한 거니까 여러분들 나는 투자라고 하는데 남들은 투기라고 한다. 이 핵심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용도지역 현황이 쭉 있는데 지금 도시지역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83%가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그리고 전 미래가치가 어디에 있다? 임야에 있다고 그랬죠. 임야가 몇 프로예요? 임야가 63.5%, 약 64%가 임야입니다. 그러면 임야가 왜 돈이 될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아까 명동에 있는 땅이고 그게 공시지가만 6억이 넘었죠. 평당.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평당 제일 싼 땅이 지금 400원 정도 하더라고요. 6억짜리가 있는데 400원, 평당 4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한 평을 팔아가지고 이걸 산다 그러면 수십만 평을 살 수 있죠. 그러면 평당 400원짜리 여러분들 10,000평을 산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네? 싼 돈으로 제가 저기 하는 거는 500만 원 투자해서 그것을 5천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임야를 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대지로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장 쉬운 것은 산지에 눈을 도는데 그럼 농지산지가 왜 뜨냐? 드론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동주택이 됩니다. 모빌주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택근무와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이제 공간 저기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90%의 해안을 보려면 남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얻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 대학 졸업하고 땅 책 한 권 안 읽은 사람이 90%의 해안을 갖게 된다? 불가능합니다. 세계미래 보고서 2022는 요거는 대권 후보가 필독을 했다는 내용으로 뜬 겁니다. 이게 메타사피엔스. 이게 메타버스죠.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산지가 돈이 되는 거. 이 ESG의 시대의 생존 전략을 찾아라. 저 환경의 사회가 그 구조를 만들어야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보이지 않는 90%를 찾아낼 수 있는 미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도로로 알면 불을 얻는다. 이건 맛보기 강의를 합니다. 맹지를 대지로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아까 3배 내지 5배로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맹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원칙은 여기입니다. 원칙은 4m 도로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근데 4m는 왜 4m면 자동차 폭이 2m고 사람이 교차하는 1m. 모든 법령의 치수는 최소폭입니다. 최소폭이 4m 이상이 도로에. 그 다음에 대지에 들어가려니까 사람하고 자동차가 동시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차량 폭 제일 넓은 게 2m입니다. 2m가 들어가면 저거는 건물을 짓는 대지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거는 원칙이란 얘기야. 원칙. 대지가 되려면 4m 이상의 2m를 접해야 된다. 그거 원칙이네. 그러면 2m를 접하지 않은 대지는 그건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땅이에요. 그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집을 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건 논하는 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의 원칙과 다만이 있습니다. 저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맹지 요럴 때 맹지도 건물을 칠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맹지를 다 집을 질 수 있는 땅으로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 건축물이 주변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으면 도로하고 상관없이 맹지도 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하도 부를 얻는다. 이제는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원칙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가능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만이라는 조건을 여러분 알면 그 조건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가 가능하다. 절토나 성토. 그게 법으로는 50cm까지만 형질 변경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50cm가 아니고 2m면 그거의 몇 배예요? 그 몇 배인 2m를 형질 변경이라 해서 땅의 형태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없이 경사가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나무가 빽빽하다. 그거 개발이 가능한가요? 물론 수목본수라는 것을 도시계획 조례에 둬가지고 빽빽한 부지는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가능한 게 뭐죠? 그게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얼마진 나무는 벌목이 가능합니다. 벌목이. 그러면 나머지 있는 건 뭐죠? 경사입니다. 경사는 나무를 잘라낸다 해도 경사는 땅의 형태니까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개발행위 없이 땅의 형태, 경사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있다. 제 강의를 들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제 강의가 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의 양이 부를 얻는다고 그랬죠. 피터 드러크 박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지식의 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축적할수록 빙산의 일각 10%만 노는 게 아니고 90%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도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제가 농업법인의 모든 것 하면서 농지연금을 처음 책에 썼는데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농지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있고 농지연금이 있고 주택연금이 있죠. 그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노후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강의에서는 농지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농막이더라고요. 아까 건축법에 맹지에도 농막을 질 수 있는 게 있죠. 농지법 제2조 1호 남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농막이 산지에 짓는 농막이 있고 농지에 짓는 농막이 있습니다. 누구나 질 수 있지만
산지에 지는 농막은 조건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산에 농막을 산지에 짓는 것은 몇 평까지 질 수 있다? 15평까지 질 수 있습니다. 15평의 농막을 져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게 여러분들 제 강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례인데 요 강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1시간을 거쳐서 무료 강의를 마치겠는데 중간에 이제 질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요 강의 끝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질 이것을 통해서 60억이라는 부를 얻은 분의 사례입니다. 이게 푸른색이 하천인데 하천을 끼고 도로가 있는데 하천의 이쪽은 도로가 진입도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맹지죠. 맹지인데 이 맹지를 갖고 여러분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했냐면 하천 전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교량은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 맹지를 갖다가 대지로 바꿀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서 저것을 10,000원짜리를 10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게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인허가 받을 수 있나요? 교량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인허가 받을 수 있나요? 인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법에는 이게 있습니다. 저기 보면 건축법 2조 11호 도로란 저기에서 예정도로를 말한다. 실지 도로도 도로지만 예정도로라는 건 뭐죠? 아직 도로가 아니에요. 계획이 잡혀있는 도로를 예정도로합니다. 그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저 교량이 설치된다. 그 예정도로를 활용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질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부지는 대지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안 되죠? 교량이 설치돼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 승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잖아요. 교량이 설치돼야 당연히 사용 승인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부와 가난한 분의 차이는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통해서 그 보는 관점, 가치의 차이를 반드시 바꿔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보는 10만원의 가치, 30만원의 가치, 300만원의 가치 어떻게 봐야 10만원짜리 가치를 30만원의 가치를 바꾸고 어떻게 봐야 30만원짜리 가치를 300만원의 가치로 볼 수 있는지 아까 그런 법령들 쫙 있는데 그것은 뭐하고 융합되어야 되냐면 빙산의 일각 10%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90%의 그 모든 지식들이 융합해서 녹아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디벨로퍼라는 게 뭐죠? 무일푼에서 큰 부를 얻을 도전정신인 분을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흑수저죠 완전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를 얻은 대부분의 그분들 디벨로퍼 성공한 디벨로퍼 1세대는 뭐를 가졌냐면 생각을 달리하라. 그리고 그 달리한 생각을 다르게 행동해라. 그래서 모 기업 디벨로퍼에서 최고의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분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꿨다. 그래도 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뭐가 뒤따라야 돼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해도 내가 저지르지 않으면 부는 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앞으로 4번의 강의와 1번의 현장 실습을 통해서 줌이 뭐가 중요하면 거리의 제한이 없더라. 메타버스 얘기도 나왔죠. 이제는 시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1대1의 맞춤의 영역으로 이런 부동산 강좌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저는 강좌를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부자가 다 되는 그런 분들로 다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여기 줌에 네.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올리셔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 제가 본업은 건축 설계 사무실을 하면서 뭐 별거 다 했습니다. 굉장히 규모 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종목의 아이템도 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집도 직접 져봤고 그다음에 집 장사도 해봤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거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또 명강의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워낙 완벽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했나 또 자책을 좀 하는데 조금 이렇게 미진한 것을 남겨야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오늘도 너무 완벽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부족한 강의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제가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은 저녁에 9시에서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9시에서 10시 그건 너무 저기죠. 뭐 8시에서 10시까지나 아니면 7시에서 뭐 9시까지라든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6시 반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6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저기 하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는 사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이론 강의는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 없냐면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조금만 벗어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7만 원짜리가 지금 140만 원 땅값만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돈 한 푼 없이 211만 원의 농지용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 그건 여러분들이 내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받아?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집 투자한 7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500만 원이 됐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게 부를 얻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강의 하실 때 네.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예. 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땅을 좀 찾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예. 또 투자를 하는데 이제 속을 끓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나요? 예, 예. 제가 저한테 오는 분들은 하다 안 되는 것만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강의 때도 잠시 얘기는 하겠지만 남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한 것, 국가가 저 때문에 법을 바꾼 것도 있었고, 그건 뭐냐면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그거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이 안 팔린다.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팔리는 이유를 극복하면 팔리겠죠. 땅도 팔게 해주나요? 팔게 해주죠. 네. 약간 좀 너무 팔게 하는데 제 저기는 뭐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팔 수 있는 그 포장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노하우를 저기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 제가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얼마씩 해가지고 팔아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교수님이 진짜 이런 분은 꼭 오셔야 된다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뭐 막연히 돈 벌고 싶다는 너무 막연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산지를 갖고 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느냐. 그걸 이제 분할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맹지다. 그런 분.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왔던 분이 그린벨트인데 이게 임야다. 근데 이걸 농지로 지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지로 쓰고 있는데 그걸 바꿔달라. 그래서 시흥에는 근개발제한구역 임야를 갖다가 4,470평을 농지로 바꿨습니다. 그분은 땅값만 수배 올랐죠. 예.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도 절대농지라는 건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인데 야 이거 공장을 좀 짓고 싶다. 절대농지는 아직도 싸거든요. 17만 원짜리가. 그래서 육가공 공장은 그것도 20%인데 60% 건폐를 받아가지고 지금 해서 2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만 할 수 있는 거입니다. 아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대한민국에서 1호.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그 용도를 바꾸려니까 알겠습니다.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하우. 알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도심으로 이주한 다음에 시골 땅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예. 방법이 나오겠네요. 그런 분들 지금 생돈을 자기 용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 농지를 잘 가치를 높여서 지금 그냥 하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농지연금을 받는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가 높거나 아니면 감정평가 가격이 높게끔 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부모님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의 액수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거꾸로요? 예. 왜냐하면 원래 원래 기간이 짧아지는 예, 거죠? 그렇죠. 농지연금 받는 데드라인이 100세를 기준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90살이라 그러면 10년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죠. 아까 농지연금 200몇만 원을 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예. 그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강의 때 충분히 방법을 주시겠네요. 예. 아니 뭐 제가 만약 저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오시면 제가 그 방법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토지인데 네. 하다가 뭐 경매나 뭐 꼬마 빌딩, 음. 뭐 상가 이런 다른 부동산도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나요? 예, 최근에 모 국부협 조합원이 안양에 빌딩을 하나 사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부가가치가 확실한 빌딩이다. 상담을 그래서 해주셨나요? 상담을 해서 매입을 했고 그것을 이제 만약 제가 핸들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드느냐를 여러분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경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소개가 있나요? 예, 경매는 제가 꽤 오랫동안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알토란이라는 케프롬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4명이 그래서 경공매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산지를 사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자문도 해주고 저희가 이제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공매라는 건 뭐냐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데 그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해안이 돼야 그게 가치로 불을 얻을 수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세금, 예. 그다음에 자금 조달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많잖아요. 예. 그 뭐 개발을 통한 어떤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 다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 17만 원짜리를 지금 140만 원 저기 한 거는 그 총 들어간 비용이 37억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 7억만 갖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농신보 자금이 15억까지니까 15억 했고 그 다음에 단위농협에서 추가 대출 15억 해서 37억 중에 30억을 제가 그 전문가하고 융합해서 만들어 드렸고 세금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설계 단계부터 세금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갑니다. 그래서 건물 졌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고 나서 세금으로 다 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부터 검토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네. 이렇게 피드백
예.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하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저하고 인연이 됐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이 부자 될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서비스는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뭐든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23일 시작하는 강의에 초청하는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강의 일정표 저기 화면에 뜨는데요. 이제 토지 분석 방법을 기초부터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제가 저기 하는 거는 만약 강의를 신청을 미리 한다 그러면 부지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부지를 갖고 제가 토지 분석 방법을 기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지를 갖고 하면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먼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 어떤 제가 최근에 저긴데 어떤 부지가 있었냐면 사당역 근처에 평당 3억 지역인데 8천만 원에 나왔어요. 모 탤런트가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근데 보통 그 주변은 뭐 1억 5천에서 1억 8천 뭐 이렇게 되는데 50%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싸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것을 설계를 의뢰했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3층까지밖에 못 짓는 그게 왜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인터넷으로 다 문화재청에 들어가면 다 검증이 인터넷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환경이 중요하죠. 제가 홍인동 같은 경우는 비오톱 1등급을 1년 만에 아예 비오톱 1등급을 지워버렸습니다. 보통 1등급에서 2등급 가고 2등급에서 3등급 이렇게 되는데 1등급 비오톱 1등급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 방법도 여러분들 대단한 노하우인데 여기 보면 1주차는 그렇고 2주차는 이제 도로 여러분 사례를 갖고 제 강의를 들으면 그것만 찾아내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가 저는 확실하게 산지가 돈이 된다. 산지는 여러분 500만 원 갖고 산을 살 수 있어요. 500만 원 갖고. 그 500만 원 갖고 산을 사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그게 산지가 돈이 되는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는 여러분들 농지를 알면 뭐가 돼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농지연금까지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 여러분들이 관심한 지금 이제 어디를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7만 원짜리로 500만 원 만든 저기 지역을 임장을 할 거냐 아니면 17만 원짜리를 140만 원 거를 임장을 할 거냐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임장을 할 거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가치 물론 뭐 자드락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1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받고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본 그 경험담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이래서 부를 얻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현장이 저는 곧 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돈은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아무리 이론이 있다 해도 그게 여러분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1시간 좀 지났지만 무료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23일 날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한간에는 23일 날 부득이 저를 못 만나게 되는 일정 때문에 다음 강좌를 연기를 좀 시켜달라고 미리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모든 걸 팽개치고 이것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23일 날 질문이 긴급하게 하나 들어왔어요. 네, 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교수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은데 녹화 장면에 와도 되냐고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 예. 여기가 공간은 되거든요. 예.
어떻게 뭐라고 하실까요? 예, 여기가 소수 인원은 뭐 가능하니까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또 질문을 하면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은 현장 임장 활동도 있지만 이게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으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는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그것을 강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임장할 때 어차피 얼굴도 뵐 때니까요. 예. 네, 그때 또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오늘 무료 강의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 것 같은데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